지난 2000년 2월 그리스 정부는 재정 적자 규모가 국내 총생산 대비 6%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정 적자는 발표치의 2배 수준인 12.5%였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실제 재정 적자 규모를 숨긴 것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의 재정 건전국과 어깨를 견줄 만큼 튼실해 보였던 그리스의 통계 조작 사실은 약 9년 후 EU의 회계실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사회당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 스스로도 과거 정권의 재정 통계는 엉터리였다고 실토했습니다. 현재는 간신히 극복했지만 당시 그리스는 결국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A에서 BB 플러스로 급락했고 국채 가치 역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또 EU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긴축 재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단 한 번에 씻을 수 없는 거짓말로 국가 전체는 9년 동안 아무런 터널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지났다고 해도 한 번 깨진 국가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통계 조작을 벌인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8년간 건설공사 수주를 이중 계상하는 등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국토교통성이 도도부현의 건설공사 수주 동태총계 담당자에게 배포한 자료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전국 건설업체 약 1만 2천사로부터 수주 실적을 보고받아 매월 집계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중계상입니다. 건설업체들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는 일은 전국 47개 도도부현 담당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4에서 6월분의 수주실적 조사표를 삼정 정리해 도도부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도부현에서는 3개월분의 실적을 합해 6월분으로 기입하는데 3개월분 실적이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처럼 조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4에서 5월의 수주 실적은 0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성에 따른 매월 집계에서는 미제 출자라 하더라도 수주 실적을 0으로 하지 않고 같은 달 제출한 다른 업체의 평균을 계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계상이 발생한 것이죠. 도도부현 담당자들은 국토교통성의 지시로 이런 이중계상을 실시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매년 봄 열리는 도도부현 통계 담당자 대상 설명회에서 이미지가 그려진 그림까지 배포하며 이런 조작 순서를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현의 통계 담당자는 신문에 이런 조작에 연필과 지우개를 사용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건설업체가 직접 적어준 수주 기록을 지우개로 지우고 연필로 다시 쓴 것입니다. 이런 8년간의 조작은 일본의 통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국내 총생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통계는 건설업체가 공공기관, 민간을 상대로 수주한 공사 실적을 집계한 것입니다. 2020년도 총액은 79조 5,988억엔 약 830조 5,660억 원이었으며 GDP 계산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성의 담당자는 이중계상으로 이론상으로는 GDP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매우 유감이다. 재발 방지에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 오늘까지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지가 시급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와 올해 GDP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이 수치를 개선해왔으므로 2020년과 2021년 GDP 통계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가 경정 예산안도 수정 등의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조작 사실을 총리마저 인정하며 일본 열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일본의 국가적 신뢰에 치명적인 문제를 끼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유명 교수가 일본이 20년 후 한국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주요 7개국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어도 일본은 할 말이 없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대장성 관료 출신인 노구치 교수는 글을 시작하기 앞서 다양한 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 원인으로 90년대 말 경제위기 대응 방식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양국이 경제위기에 빠졌다는 점은 동일했으나 한국은 대학의 내실을 기하고 영어 실력을 높이면서 경쟁력을 향상시킨 반면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국의 임금,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유수 대학의 상황, 영어 능력 등의 지표를 언급하며 G7 회원국에서 일본이 빠지고 한국으로 교체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OECD 발표 기준 2020년 평균 임금은 일본이 38,515달러인 반면 한국은 41,960달러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23위를 차지해 31위인 일본을 앞섰으며 2020년 기준 전자정부 순위도 한국은 2위, 일본은 1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특히 1인당 국내 총생산 변화 추이가 암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기준 1인당 GDP는 일본 4146달러, 한국 31,496달러로 아직 일본이 높지만 일본은 2000년 이후 20여 년간 겨우 1.02배 늘어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2.56배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일본의 31%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GDP는 현재 78%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이런 성장이 계속된다면 1인당 GDP 면에서도 수년 후에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게 거의 확실하고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20년 후에는 일본이 41,143달러인데 비해 한국은 88,894달러가 돼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대학 평가기관의 QS 세계 대학 랭킹 기준 세계 100위 대학의 일본은 5개, 한국은 6개가 오른 점을 짚으며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이었기 때문에 인구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한국은 일본의 2배 이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토플 점수 평균치도 한국은 아시아 29개국 중 11위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홍콩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은 27위로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미국이 정보기술혁명을 통해 새로운 경제를 이룩했고 중국도 경이로운 발전을 실현했으며 한국도 경쟁력을 키웠지만 일본은 정체를 거듭했다면서 일본의 뼈아픈 패착은 버블 붕괴 이후 경제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상황을 바꾸려면 오직 일본인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인은 이제 각성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G7은 1973년 전 세계적 오일 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일본이 아시아 최강국이었지만 일본 경제의 거품이 없어진 지금 한국이 G7에 포함되거나 추가되는 것이 맞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통계 조작이 시작된 시기였던 아베 정권 당시부터 일본은 매년 9,100억 원가량을 일본을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서부터 일본에 대한 평가가 갈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높이 평가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영토와 역사인식의 부분에서 한국에 밀리는 분위기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문화의 매력 홍보, 일본 정책을 이해시키기 위한 홍보, 일본어 교육 및 일본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친일파, 지일파 육성 등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동양경제 온라인은 2015년 이후 시작된 일본의 대외 홍보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의 대일 신뢰도는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최저를 기록했지만 이후 대일 신뢰도가 14% 상승했습니다. 일본은 대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호감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재팬하우스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팬하우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영국 런던, 브라질 상파울루 등 3곳에 설치됐습니다. 만화, 요리, 공예품 등 다양한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이를 통해 친일파와 지일파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내부에서도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면 오히려 국가 이미지를 해칠 수도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정도가 지나치면 적당히 그만하라는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인터넷 매체 웨지 인피니티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이미지 전략을 적극 활용해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녀상 같은 아이콘을 비롯해 영상과 음악을 통한 전략으로 세계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내 경제 하락과 통계 조작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으로 일본은 정말 자신들 대신 한국이 G7 회원국이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